what's up?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모니터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니터 라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4K 해상도와 이 WQHD 해상도의 모니터였습니다. 게이밍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특히나 높은 해상도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 이 높은 프레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RTX 3000 시리즈 출시가 임박해 오면서 이제 4K 해상도와 이 WQHD 해상도 모니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제품 모니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LG전자에서 새롭게 선보인 이 38인치 WQ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진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38WN95C입니다. 일단 오늘 언박싱을 촬영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대해요. 아이고. 일단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커브드 액세서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받침이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 독특해요. C자형이네. 스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네요. 일단은 모니터를 이렇게 조심해서 눕혀놓고 뒤에 스탠드를 원터치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손으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립하는데 공구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LG 쪽 모니터들이 이런 부분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38인치 21:9 비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젤리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니터가 좀 더 슬림하고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면은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강한 제품입니다. 자, 하단 스탠드는 실버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최근 흔히 보던 이 V자형이 아닌 곡선형의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모니터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조그 다이얼 방식의 조작 스위치가 이 중앙 하단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있죠. 바로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엘리베이션과 틸트 그리고 스위브를 지원을 합니다. 피봇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가능합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한 개의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으며 두 개의 HDMI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가 있으며 USB 3.0 포트가 두 개, 그리고 오디오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주요 스펙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요. 이 3840의 1600 W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 최대 주사율은 144Hz, 스펙시트상 최대 밝기는 450니트, 응답 속도는 GTG 기준 1ms입니다. 일단 커브드 모니터라고 해서 곡률이 심하진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곡률은 2300R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봐도요, 크게 커브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만큼 확 꺾인 제품은 아닙니다.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840의 1600의 WQHD 플러스 해상도는요, 실제로 체감을 했을 때 상당히 광활한 이 작업 영역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시스템 사양도 꽤 고스펙이 되어야지만 이 사양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4Hz의 고주사율 및 38인치의 대화면, 이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게이밍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나노 I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IPS는 알겠는데 나노 IPS는 뭘까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백라이트를 구성하는 입자열, 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분자들이 있어서 과도한 빛 파장을 흡수하고 부정확한 색상을 제거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색상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나노 IPS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도 그렇고 말하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IPS보다 좀 더 정확한 색상 표현을 해주는 게 나노 IPS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8인치급 21대 9 비율의 대화면 모니터는 대부분 멀티태스킹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이 좀 더 넓은 작업 환경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저도 기존에는 21대 9 비율에 대해서 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 보니까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비율만 쭉 느린 게 아니라 해상도 자체가 3840에 1600의 이 고해상도여서 영상 편집이나 다른 작업할 때도 훨씬 더 많은 창을 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일단 작업 환경에서만큼은 이 듀얼 모니터 쓸 때와는 또 다른 의미의, 제 표현을 빌리자면 좀 신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게이밍보다는 작업성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라 뭐 플리커 프리는 상시 적용되고요. 또 대량의 문서를 이렇게 확인해야 할 때는 이 청색광을 줄여주는 리더 모드가 이 활용성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제가 모니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기능들 중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이 제품에도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장시간 모니터를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는 눈의 피로도가 쌓이는 걸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바로 모니터의 밝기입니다. 이 모니터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자동 밝기 옵션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주변 밝기가 밝을 때는 그에 맞춰서 모니터 밝기를 올려주고, 또 주변 밝기가 어두워지면 그에 맞춰서 모니터의 밝기도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리뷰를 하면서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이 기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게다가 이 베사 디스플레이 HDR600 기술을 탑재한 만큼 이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할 때 좀 더 높은 품질의 영상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몰입감 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연말에 출시될 이 차세대 콘솔들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엑스박스 시리즈 X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모니터가 가진 그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장점과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뭐 간단히 정리를 해서 작업성이 좋은, 그리고 영상 컨텐츠 재생에 좋은 모니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트라 기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게이밍 성능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녀석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을 연결하면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또 GTG 기준 1ms의 응답 속도, 거기에 엔비디아 G싱크도 호환되고, 또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게임에서도 상당히 매끄럽고 유동적인 게임 화면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은 해상도를 생각해 볼 때는 144Hz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144Hz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0Hz와 144Hz의 차이점은 이렇게 저속으로 화면을 비교해 보면요, 확연하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화면이 크면 클수록 이 체감도 부분에서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아무리 모니터가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시스템의 성능이 그만큼의 프레임을 출력해주지 못한다면 144Hz 주사율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썬더볼트 포트를 탑재하고 있고, 또 케이블 연결만으로도 최대 94W의 전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던 부분인데요. 바로 내장 스피커입니다. 이 5W 출력의 스피커 2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리치 베이스를 지원한다고 해서 뭐 모니터 스피커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뭐 리치 베이스? 뭐 그래봤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이 블루투스 스피커 대체용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운드겠죠. 자, 다음으로 모니터의 기본적인 성능 부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분석 기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색상 전역의 경우는 sRGB 100%, 어도비 RGB 89%, DCI-P3 95%, NTSC 86%로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시트 상에서는 이 sRGB가 135%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테스트 기기의 표기 한계로 인해서 100%를 만약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100%로만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펙시트에 기재되어 있는 그 색역과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펙시트 상으로 DCI-P3는 98%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테스트 값으로는 9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오차 범위를 감안을 해 본다면 스펙과 상당히 가깝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업, 뭐 그리고 그래픽 작업, 또 동영상 작업에 상당히 좋은 색역값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마 값은 모니터 상의 감마값 프리셋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감마 1은 2.1, 감마 2는 2.3, 감마 3은 2.5, 감마 4는 2.2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니터 밝기는 이 스펙상으로는 450니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에서는 493, 그러니까 거의 500니트, 500칸델라에 가까운 값이 나왔습니다. 이 보통 HDR 지원 모니터의 경우 HDR을 활성화하면 이 적용되는 최대 밝기 부분은 보통 스펙에서 빠지는데 이 정도면 정말 밝은 모니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입니다. 이 나노 IPS가 적용되어서 색상 정확도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테스트 값을 보시면 최대 값이 1.47, 평균 값이 0.58로 이 평균적인 델타 E 값이 1 미만으로 나오는 진짜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었던 모니터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 델타 E 값이 나왔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델타 E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 색에 가까운 색상을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을 할 때 신경이 쓰이는 잔상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게이밍 관련해서 블랙 스테빌라이저 기능이나 응답 속도 선택 기능이 있는데요. 응답 속도를 꺼짐과 보통 그리고 빠르게, 마지막으로 매우 빠르게로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만으로도 충분했는데요. 문제는 매우 빠르게로 했을 때 역잔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오버드라이브 방식으로 이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에서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증상인데요. 이 모니터 응답 속도 메뉴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스펙과 프레임에 따라서 이 역잔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눈에 좀 강하게 띈다면 응답 속도를 뭐 한 단계 정도 낮춰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G에서도 그 응답 속도 선택하는 그 메뉴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고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리뷰의 경우는요, 보통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한 3주 가까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제품의 이 리뷰가 협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여건만 된다면 진짜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작업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전반적으로 화면의 색상 표현력, 색감,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주요 장점으로 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게이밍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게이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게임 상에서 21:9 해상도를 지원을 해 주어야만 이 모니터를 제대로 2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게이밍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즐기는 게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지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넓은 작업 환경을 원하고 특히나 다양한 생산성 또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뭐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도 즐기고 싶다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주는 거의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괜찮은 모니터라고 생각되네요. 단점은 예상하시겠지만 가격입니다. 가격을 제외한다면 딱히 단점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게이밍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이 생산성 작업에 우선하면서 게이밍 성능도 함께 제공해주는 모니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못 나갑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모니터 리뷰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사용도 해봐야 되고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다른 리뷰에 비해서 챙길 게 상당히 많아요. 가격만 적당하게 나와준다면 사실 저도 이거 사서 쓰고 싶은데 이럴 때 생각나는 문구가 있네요. 아시죠? 제가 한 번씩 자주 쓰는 얘기인데 돈이 좋습니다. 그쵸? 좋아요.